현재 기준으로 인구 가구 수는 늘고 있지만 가구 수 피크도 멀지 않았고 인구는 줄고 있는데 여기서 더 고용적률로 개발을 해버리게 되면은 재고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장기간으로 보면은 공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날 그런 환경인 것 같아가지고 부동산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상황이죠.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자인사이트 시간 여러분이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경제계의 셜록 현준이신 우리 최상욱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그 사이에 참 지금 파란의 일들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최근에 이제 분석왕에서 다루어 주신 한국은행 보고서 관련 저출산 관련인데, 거기에 보니까는 이제 제가 눈에 확 띄었던 대목은 뭐냐면 홍콩을 제외하고는 OECD 최저다, 이런 출산율이. 네. 근데 사실은 뭐 홍콩하고는 0.1명 차이니까 내년쯤 되면은 뭐 홍콩도 제끼게 생겼어요. 네. 그게 OECD 국가 중에서는 출산율 1명 이하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출산율 1.3명 이하를 그 초저출산율이라고 하는데요. 네. 초저출산율을 3년 이상 유지하게 되면은 회복이 못한다는 것이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나라가 2018년부터 1명 이하로 내려가서 지금 5년째 최저 출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연구하는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는 복구를 못할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최근에 보면 경제 관련 유튜버들만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세상과 사회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확실히 유튜브에는 좀 젊으신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출산율이 낮다는 거에 대해서 다들 엄청 공감을 많이 하시고, 제가 진짜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랑 얘기를 해도 그렇게 높은 관심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게 세대별로도 그 시각 차이가 조금 존재하는 그런 이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출산은 우리나라에서는 혼외 출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결혼하고 출산하는 게 관례다 보니까 출산 얘기하면은 당연히 결혼 얘기를 하게 되고 결혼 얘기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 남자 여자가 왜 결혼을 안 하는가, 왜 못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이게 막 젠더로도 가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가 다루기 조금 어렵다고 느껴서인지 정치권에서도 별 얘기가 없고 그래서 그냥 유튜브 쪽에서만 이게 소화가 많이 되는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나라가 침몰해 가는데 관심이 없어, 선장들이.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재미났었던 대목이 홍콩이 0.77명인데 76인가 그런데 우린 0.77이라서 홍콩을 제외하고 최저래. 이거 1년 반만 있으면 역전되는데, 그러면서 느꼈던 게 최근에 제가 처음으로 홍콩을 다녀왔어요. 근데 전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홍콩 보니까 작고 긴 빌딩이 많잖아요. 협소 빌딩. 그리고 아주 그 건물 세 개가 딱딱딱 세 개가 완전 벽끼리 다 붙어 있어요. 다른 건물인데. 야, 이거 참 신기하다. 뭐 붙어서 자라는 식물도 아니고 저렇게 만들어놨네 했는데, 갑자기 한국에 다시 와서 느꼈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요? 서울은 홍콩보다 더 높은 빌딩과 주상복합과 아파트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훨씬 넓은 땅인데. 서울 경기까지 치면 훨씬 넓은 땅인데, 홍콩이 그렇게 좁고 긴 빌딩이 많지만 우리나라처럼 30, 40, 50층짜리는 시내 가도 별로 없었어요. 상업용지도 그렇게까지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번에 뭐 프리마 호텔 자리에도 48층짜리 짓는다 그러고, 이제 그 49층 이상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안 짓는 거고, 48층이 이제 다 그냥 48층 표준 아니냐. 와, 이거 그러면 홍콩보다 훨씬 심한데? 지금 지어지는 건축물들은 이제 높게 지으려고 노력하죠. 용적률 높게. 그러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홍콩보다 더 삭막한 빌딩 숲이 한 5년 10년 지나면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는 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사실 부동산을 보다 보니까는 그 지금은 서울과 경기도의 인구도 줄고 있잖아요. 근데 경기도가 어쨌든 가구수 증가는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방에 있는 청년 인구들을 빨아들이면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조차도 요즘에 그 노후 계획도시법이라 그래가지고 소위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이 그 소위를 통과해가지고 이제 뭐 본회의하고 이러면 통과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거기서 나왔던 얘기는 분당을
현재 220% 용적률을 450%를 줘서 2배 줘서 이제 고밀도로 건설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법안 소위 때 나왔던 얘기들이 그러면은 분당에 누가 가서 사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분당이 지금 30만 명 거주하고 있는데 예. 60만 명이 된다고 하면은 어느 시에서 가냐? 네. 당연히 주변에서 가겠죠. 예. 그러면은 그 주변은 경기도에서 가뜩이나 인구가 줄고 있는데 분당으로 또 다 가서 살면은 공동화가 가속화되잖아요. 예. 분당만 커지고. 맞죠.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 대한 전반적인 그 생각도 살릴 놈 살리고 죽일 놈 죽이겠다 이런 생각처럼 느껴져요. 그 수도권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추진하면서 어떤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그 고밀도로 개발하는 신도시 지역은 재건축을 한번 하고 끌고 가겠다는 건데 그렇지 않은 데는 인구 감소를 용인하겠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 법안이 막 논의가 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게 또 쿨하게 통과되는 걸 보면은 진짜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김포, 부천, 서울 편입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이게 서울 경기가 거대한 홍콩이 되어가고 있구나. 네. 홍콩이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 호텔 들어갔다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일본보다 한 3분의 1 더 적습니다. 네. 너무 깜짝 놀라서 다시는 가기 싫은 거예요. 네. 이렇게 불편한 잠자리에서 이 돈을 주고 네. 그 돈을 가지고 중국 갔더니 초호화 호텔이더라고요. 네. 아마 러시아 가시면 성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 홍콩 싫어. 뭐 사는 게 좋고 나 이거 깝깝하고 답답하고 네. 한 번은 와서 재미로 볼 수는 있는데 이거를 내가 굳이 계속 여기 올 이유가 도대체 여기가 관광지는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애들 키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집이 너무 작아가지고. 근데 지금 딱 우리나라가 지금 서울 경기를 홍콩처럼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고밀도를 그리고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소위 일본에서 가장 먼저 주택 가격이 급등하니까 80년대에 네. 소위 연필 빌딩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대지 면적은 너무 작은데 위로 쫙 솟아 있으니까 연필처럼 보여가지고 그 연필 빌딩 투자 붐이 엄청 일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지비가 올라가면은 그거를 그렇게 활용해가지고 돈을 벌려는 시행사가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때 80년대 중반부터 그런 연필 빌딩 건설이 엄청나게 이루어졌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또 수요 관리 잘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91년부터 부동산이 붕괴하게 되는데 붕괴한 다음부터는 이제 평균적으로 공실 14%가 넘고 도시 레벨 자체가 총 공실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현재 기준으로 인구 가구 수는 늘고 있지만 가구 수 피크도 멀지 않았고 인구는 줄고 있는데 여기서 더 고용적률로 개발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제 재고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간으로 보면은 공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날 그런 환경인 것 같아가지고 부동산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상황이죠. 최 대표님이 그 분석왕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했던 거를 제가 이제 체험을 하고 있는데 홍콩을 딱 가고 이거는 가정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진짜 상업 도시고 금융을 위한 도시지 그냥 무엇을 위한 도시지 뭐 어떤 거주의 안정성과 만족성을 가지면서 한다기보다도 그냥 그 도시에 예를 들어서 도시를 오퍼레이팅하기 위해서 그냥 사는 거지 사람들이 거기서 뭐 어떤 삶의 높은 질 이런 게 하나도 안 느껴졌어요 저는. 네, 저는 그게 부동산에 있는 주요 지표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자가 점유율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집주인이 자기 집에 사는 비중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전체로는 56% 정도 되고 많은 OECD 국가들이 65% 내외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가 점유율이 56이니까 임대가 44%거든요. 근데 그게 시도별로 달라요. 아시겠지만 전국 평균이니까. 그래서 서울은 자가 점유율이 낮아요. 그러겠죠. 서울 자가 점유율은 지금 48%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막 벤치마크 하고 싶어하는 뉴욕이 전 세계 최저인데요. 그러니까 도쿄가 40%고요. 뉴욕은 30% 언더예요. 그러니까 10채에서 7채가 임차고 세 채만 자가 점유를 해요. 그래서 임차 가구로 돌리다 보니까는 거기서는 소위 애 낳고 사는 그런 집이 있는 게 아니고 순수 임차용으로 주택이 변모해가지고 우리로 치면은 소위 오피스텔 같은 그런
주택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도 지금 48%인데 예. 저게 계속 내려가면 서울도 어떻게 되냐면은 서울에서 이제 애 낳고 못 살죠. 애 낳고 못 살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단기 임차 아니면은 뭐 출산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된다거나 이런 거주 이전이 강제가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서울에 대해서 저는 환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서울이 굉장히 좋은 도시고 뭐 도시 기능이 충분하고 온통 막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 그 서울의 도시 성격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가 육아의 도시가 아니라 임차 단기 거주의 도시로 바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서울 서초구만 하더라도요. 모 금융기관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어린이집이 작년까지 2개였는데 올해 1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거가 폐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2018년부터 출산율이 떨어졌잖아요. 그 이 친구들이 어린이집 가야 될 나이가 됐는데 그 건물이 남아도니까 수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초 강남권이라 하더라도 그 보육 기능이 점점 사라지니까 그러면 종국에는 여기는 누가 사냐면은 그냥 서울에서 통근통학하거나 일하는 단기 거주하시는 분 위주로 살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더 출산율 낮아지고 그럼 더 도시기능 떨어지고 이게 그러니까 하락의 그 스파이럴을 계속 돌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커버되는 유일한 명분은 뭐 뉴욕이든 도쿄든 여기는 인구가 늘고 있어요. 저희는 줄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그게 그 지향하는 바는 완전 다른 거거든요. 다른 데는 도쿄도만 하더라도 인구가 늘고 있어요. 그럼 거기는 인구도 느는데 단기 임대로 돌리고 이러면서 어떤 뭐가 있어서 그래서 그 친구들은 집 살 때 단독주택을 외곽에서 고향 주변으로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그 거기는 안 사고. 근데 우리도 저렇게 되는데 우리는 인구가 줄면서 저런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도시가 좀 비겠죠. 도시가 좀 비게 될 거고. 그래서 막 미국 대도시들 보면은 그 도시 일정 공간이 좀 막 비어있는 모자이크처럼 비어가는 건데 저희도 그럴 가능성 되게 높다 생각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금 구성원이 연령대가 너무 나이가 들어버렸어요. 서울시만 하더라도 동탄 지역이 동탄 신도시가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산다 그래가지고 그 2주 전에 동탄을 가서 이제 그 소위 부동산을 쭉 둘러봤습니다. 현장 점검을 하셨군요. 네, 갔는데 와, 그 동탄에 보면 동탄 대로가 있고 동탄 순환대로라고 한 바퀴 도는 게 있는데요. 그 동탄 순환대로를 도는 버스를 탔는데 그 경기도 버스 되게 터프한 거 아십니까? 몰라요. 경기도 버스 야생이거든요. 야생인데 진짜 버스가 막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데 그 버스에 탄 사람들이 다 소위 다 2030이다 보니까 다 버티면서 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은 여기 버스를 타는데 버스가 다 젊어요. 그래서 여기 진짜 젊은 사람들 많이 산다. 근데 버스가 막 이렇게 하니까 와, 이런 버스의 그 운행에도 이 견디는 이 젊은 힘, 다리의 힘. 근데 서울에서 그랬다면 정말 저는 거의 다음날 뉴스에 나왔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그 동탄 지역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그 지역이 완전 다 젊고 막 생동감 넘치고 이러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단지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진짜 그 고령자분이 많이 사시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들도 젊은 분들이랑 같이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인구 그 연령대가 많이 차이가 나긴 많이 차이가 난다. 요즘에 한국 전체도 출산율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뭐 세종 같은데? 네, 세종은 기본적으로 높은데 그 경기도에서도 어디가 높냐면은 평택시랑 화성시가 높습니다. 아십니까? 직장은 있고 공간적 넓이가 있고 결국 기승전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택 고덕국제신도시가 있고 평택시가 다 리폼됐고 다 신축 주택 지역으로 다 개발됐고 통근통학 20분 걸리니까 평택시 합계 출산율이 1명 넘거든요. 경기도 유일하게 1명 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화성시도 0.9명대가 넘는데 그 화성 동탄 지역이 거기가 뭐 수원 캠퍼스랑 연결하고 화성 캠퍼스랑 연결하면은 삼성전자 도시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도 통근통학이 편리하고 이러니까 출산율이 엄청 높게 나오거든요. 주택 가격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래서 아까 하는 리포트 얘기하셨는데 하는 리포트도 되게 간단한 걸 얘기하면 주택 가격이 높지 말아야 되고 경합 강도가 너무 세지 말아야 되고 이러면은 출산율 좋아진다는 건데 그 경합 강도 제일 센 게 인구 밀도 가장 높은 서울시.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 그 경제 압력을 많이 느끼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출산율 낮아진다는 거여가지고 경기도에 높은 출산율 나오는 지역들 보면은 뭐 답이 뻔해서 네. 그래서 왜 저렇게 지금이라도 돌리면은 좋을 것 같은데 못할까 이런 생각 많이 들죠. 하나 뭐 더 점검을 해보면 저는 어떤 느낌 드냐면 이 서울에 보면 이제 대부분 이제 일반 주택 자체가 없어지고 아파트로 바뀌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전원주택 살잖아요. 아 그러세요? 그러다 보니까 뭘 느끼냐면 극적으로 느끼는데 이 서울은 뭐냐면 뉴요커들을 위한 거주 형태다. 뭐냐면 그것도 주니어 뉴요커. 네. 금융권에 있는 주니어들. 그러니까 걔네들 연락 뺑뺑이 돌리잖아요. 네. 잠잘 시간 없이 막 애널리스트들 보면 막 하루에 3시간씩 자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어 앞에 마당이 있고 잔디가 있고 나무가 있고 불가능해요. 관리가. 네. 관리가 불가능하고 호텔처럼 잠자고 들어오면 다 네, 컨시어지 다 해주고. 해주는 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걸 할 수 있는 여유가 1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잠만 자고 나와.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거하고 가장 유사한 주거 형태가 아파트라는 거죠. 삶에서 뭘 뭐 이렇게 없잖아요. 뭐 요즘 뭐 이렇게 주변에 뭣도 뭐 나무도 심고 뭐 이렇게 단지 안에서 뭘 조성하려고 노력은 하나. 네네. 사실 그냥 뻔하거든. 그래 해봐야 뻔한데 제가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항상 하는 말이 당신은 서울 가서 살아야 될 사람이 여기서 살고 있어. 막 그러는 거예요. 네. 집 관리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막 그래서 맨날 욕 먹는데 야 이거는 삶의 질이 진짜 낮은 거 아니냐. 그렇죠. 시간이 없으니까 현대인이 전체적으로 시간 부족인데 아시겠지만 그 서울의 특정 지역에 일자리가 밀집돼 있다 보니까 그 통근통학 시간이 우리가 OECD 평균 2배인데 그래서 다른 나라가 1.3에서 1.6명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것도 한국도 보시면 아까 평택 얘기했는데 한국도 통근통학 30분 걸리는 거리 지역은 다 출산율 1.3명, 1.1명 나오거든요. 근데 수도권 평균적으로는 70분 걸리잖아요. 편도로. 그래서 왕복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시간 태부족하게 되는 거고 이 태부족한 시간과 비유연한 근로 시간으로 인해 가지고 출산은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수도권 집중됐다 그러면은 제가 자주 받았던 비판이 뭐 뉴욕이나 도쿄나 상하이는 더 큰데 왜 한국이 출산율이 안 좋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하나만 보고 둘은 못 보는데 그 나라 전체의 총 인구의 50% 넘게 몰려 사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 한국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국이 거의 소위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그 수도권 밀집도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경쟁 압력을 사회적으로 많이 느끼고 그 압력이 통근통학 시간으로 드러나고 통근통학 시간으로 인해서 시간 부족이 꼴 그리고 통근통학 비용이 너무 많아져요. 이번에 동아일보에서 출퇴근 계산기를 냈는데 그거 하면 한 달에 통근통학이 경기도 원격지에서는 150만 원씩 들거든요. 그럼 그렇게 통근통학 하면서 오직 강남으로만 출근하거나 아니면 과문으로만 출근하거나 딱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 구조 때문에 지금 출산율이 낮게 나오는 건데 이게 부동산에는 그동안에 도움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못 깨가지고 계속 유지하겠다 뭐 이런 생각해갖고 결국은 우리가 이 서울과 수도권이라는 이 넓은 지역을 그냥 어느 정도 나눠서 소위 연담 도시처럼 기능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서 서로 네트워킹하게 했어야 되는데 완전 무슨 사우론 탑 지은 것처럼 한복판에만 딱 세워놓고 전부 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시간 부족과 돈 부족 등등 여러 이유로 그냥 출산율이 박살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걸 느끼냐면 이게 암묵적으로 스스로 알든 모르든 부동산에 강고한 클러스터가 생겨 있다. 예를 들어 뭐 집 2채 이상 사람들끼리는 서로 협의하지 않아도 부동산 가격이 지켜져야 되고 올라가야 된다는. 그래서 내가 여지껏 이 자리에 왔으니 이걸 깰 수 없다라는 어떤 암묵적 카르텔이 강력하게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폭주 기관차가 절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철로가 끊겨진 다리가 없는데 그렇죠. 절벽을 향해서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지금 젊은 사람들은 출산 파업을 시작한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나 못 살겠다. 그렇죠. 출산을 못 하시는 거죠. 낳고 싶은데 어저께도 제가 저녁에 그러니까 8개월 전에 출산하신 분이 출산휴가 끝나서 복귀해서 오셔서 이제 저녁 식사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출산휴가를 쓰는 게 평균적으로 5가구 중에서 1가구고요. 써도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10주를 써요. 근데 OECD 평균 하는 리포트 보시면은 62주를 쓰거든요. 그리고 90%의 가구가 써요.
그래서 출산휴가도 저렇게 무조건 의무적으로 쓰도록 하면은 네네. 합계 출산율 0.1명 늘어난다는 게 하는 결과인데 0.1명. 그러니까 저 0.1씩 올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도 그만큼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도 4개월 만에 복귀를 했는데 네. 너무 힘들다. 네. 4개월 만에 복귀하니까 본인도 이제 출산하고 나서 1년 쉬어야 되는데 심지어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일하는 그 사람도 그렇게 네. 그 쓴다니까요. 그게 네. 말이 돼요? 그러니까는 어떤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국회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런 여유가 있죠, 여건이라고 차라리. 하면은 아니 그러면 거기는 오히려 모범이 돼야 되는 그렇죠. 지역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멸절 한국인 멸절을 향해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민자 뭐 얘기를 하는데 이민자 한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서울 경기 지방. 네, 지금 감소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 합계 출산율 0.7이 체감이 잘 안 되시는데 네.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번에 뉴욕 타임즈에서 그 기고를 컬럼을 썼잖아요. 네. 200명이 0.7명으로 유지되면은 다음 세대에는 70명 남고요. 네. 그 다음 세대는 20명 남아요. 네. 그러니까는 60년 사이로 1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2080년 되면은 10분의 1 된다는 거예요. 네, 네. 400만, 500만. 네. 그러니까 그 정도면 완전 소멸이죠. 그래서 네, 네. NIT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럼 북한 침공한다. 아니, 왜냐면 북한 지금 2명이거든요. 네, 2명이니까 네. 인구가 역전된다. 북한보다 살기 어려운 사회네.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지금은 미쳤다, 북한 인구가 진짜. 우리가 5,100만 명, 쟤네가 2,몇백만 명 이렇게 알고 네. 있는데 이제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가지고 네. 저쪽 인구가 더 많아지고 우리가 다 고령화로만 다 돼버리는 그런 상황 됐을 때는 침공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걔가 막 글을 써놨어요. 차후 30년 안에. 네. 그래서 그 글을 읽는 이제 우리는 기분이 나쁘죠. 네, 네. 그래서 이 저 자식한테 항의를 할까? 이러면서도 뭐 항의한들 뭔 의미가 있나? 그래가지고 네. 이제 아들 키우는 입장에서 군대 열심히 보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요새는 또 젊으신 분들이 원정 출산을 그렇게 해요. 미국이래요? 이런데? 네, 미국으로 원정 출산 엄청 합니다. 원정 출산 브로커가 진짜 산더미 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원정 출산으로 가가지고 온통 브로커로 이중 국적 받은 다음에 나중에 선택하겠다 이런 옵션을 주고 그렇게 안 주면은 부모한테 또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벌써 우리 애한테 원망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으로 아빠는 뭐 그렇게 뭐 잘났으면서 왜 원정 출산 안 했어 뭐 이래버리면은 야 임마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낳아야지 그럼 뭐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원정 출산 브로커도 진짜 많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그 뭔가 노블리스 오블리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한국에서 출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린 돈 생기면 나가서 미국에서 미국 국적 주자 그래가지고 원정 출산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의 주적인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아이씨.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부동산 카르텔이 자기 발등 찍는 거고 자기가 망하는 건데 한 20년만 보면 딱 보이는데 20년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난 너무 답답한데 이게. 네. 그래서 젊은 분들은 진짜로 지금 진짜 집 살 생각이 없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집이 비싸서 못 사는 게 제일 크지만은 네네. 근데 정말로 뭐 제 영상에 촬영 편집 이제 보조를 해주시는 20대 초반에 이제 그 작업자가 있는데 이 친구는 꿈이 그냥 아예 우리나라를 떠나가지고 캐나다에서 사는 거고요. 넓디 넓은 캐나다. 네, 그리고 캐나다에서 보통 요즘 대학생들 중에서 한 몇 개월 정도는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오고 하잖아요. 네. 갔다 오고 나서 그 나라에서 잔잔하게 사는 게 그냥 큰 부담은 아니고 한국이 너무 스트레스풀하니까 네. 그래서 그냥 일도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이런 온라인과 관련된 일이면은 네. 가서 할 수 있잖아요. 예. 원격으로. 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가가지고 그냥 넘어가서 막 거주하겠다 이런 생각이어서 한국에 잠깐 와도 넘어가기 위한 얼마의 그 정착 자금 벌기 위해서 오는 거고 벌어진 대로 바로 넘어간다고 이런 생각들이 많더라고요. 네. 아니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민자들 잠깐 받으면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민자들 서울 경기 살 수 없어요. 네. 서울 경기 못 살아. 이민자들 어떻게 이 서울 경기 한국 사람들 못 사는데. 그러니까 나 이걸 보면 야 이게 나라가 소멸로 가는 게 20년 안에 아주 구체화되고 저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있어요. 네. 한 반에 62명이었어요. 네. 그 학교가 지금
전교생이 150명. 아, 어마어마하네요. 충격적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화양초교라는 데는 예. 없어졌어요. 110명까지인가 줄더니 없어지더라고요. 네, 근데 서울도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예. 그 학교 반수가 많이 줄어들고 폐교가 잇따를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냐면은 18년부터 낮아졌잖아요. 네. 18년생들이 학교 갈 때부터는 차이가 확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티가 안 나는데 지금 1, 2학년은 티가 안 나는데요. 네. 왜냐면은 24년, 25년이네. 네, 이제 지금 16년생이 1학년이거든요. 네. 근데 그럼 17년생이랑 내년에 17년생 1학년, 네. 내후년에 18년생 1학년이니까 25년부터는 네. 반수가 완전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더 극적으로 감소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24만 명 낳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 첫째는 15년생이고 둘째가 20년생인데요. 네. 첫째 15년생인 애를 어디 보내려고 할 때 항상 좀 경쟁이 타이트한 편이었어요. 둘째인 20년생은 널널하더라고요. 아 진짜? 28년부터 줄었으니까 20년생을 어디 어린이집을 보내려거나 뭐 어디 보내려 그러면은 널널해요. 옛날에 구립이나 뭐 시립이나 어린이집 가려면 뭐 밤새 줄 서야 예, 되고 그게 막 첫째 그랬는데. 때는 그랬어요. 첫째 때는 그게 엄청났는데 둘째 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넣으면은 오케이 이런 거예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뭐 이런 분이. 네, 아까 어린이집 수가 그 기업 어린이집이 2개에서 1개로 줄었다 이런 얘기 했던 것처럼 네. 그냥 그 수요가 그 18년부터 확 줄어버렸으니까 그 친구들이 지금 어린이집도 편하게 가잖아요. 네. 학교도 되게 널널하게 다니겠죠. 그 네. 밑으로 계속 비어 있을 거고. 예.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아마 25년부터는 정말 명확하게 체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25 얼마 안 남았네요. 네네네. 초등학교 붕괴가 25년부터 그러면 차곡차곡 그 이후로 6년을 통해서 네, 맞아요. 초등학교 숫자가 네. 급격하게 계속 줄어야 되는 상황들이 오겠네요. 네네. 그래도 40만 명대 유지하다가 올해 내년 신입이 40만 명 깨져서 난리라고 했는데 18년생부터는 20만 명대로 내려갔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지금 20만 명도 깨지네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감소 속도가 5년 동안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아니 우리 왜 유튜버들만 이 얘기를 자꾸 하냐고. 지금 우리 경제 유튜버들 중에 뭐 슈카를 비롯해서 우리 최상욱 대표님을 통해서 비롯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냥 동영상 하나 보고 끝나는 것처럼 지나가서 이거는 지금 그럴 일이 아니군 진짜로. 네, 이거는 그쵸. 네. 그럼 결국은 해결해야 될 문제 할 방법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거는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들과 너무 집값이 고공행진하는 상황들, 그리고 이제 우리 최 대표님이 출퇴근이 너무 많이 걸리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해체해야 된다면 네. 결국 예전에 한번 얘기 나왔던 뭐 수도권 수도 이전을 비롯해 이제 지방 분권 네. 해서 각각의 회사들이 지방에 포진을 해서 그리고 또 각각의 지역에서 좋은 대학씩 하나씩 만들어서 네, 그렇죠. 거기서 인재를 끌어다니고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여기 또 잠깐 생각나는 게 우리나라가 좀 심각한 게 중고등학교는 지금 그렇게 미친 듯이 공부하더니 네. 대학교 경쟁력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최근에 세계 석학하고 대담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그 세계 석학이 하는 말은 뭐냐면 강력한 나라 선진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계속 인재를 뽑아낼 수 있는 집단이 있느냐, 즉 좋은 대학이 있느냐를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게 그 1940년 체제라는 책을 썼던 노부키라는 작가가 네. 이제 원로 관료죠. 일본의 1940년생의 원로 관료인데 1980년대에 일본이 미국을 추월했다고 미국에서 전부 막 인정하고 있을 때 본인이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러 가서 위화감을 느끼거든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일본 대학보다 미국 대학이 더 좋은데 왜 일본이 전 세계 최고로 갈까? 모든 일본인들이 재팬 에즈 넘버 원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자긴 그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일본은 세계 최고가 아니다 막 이런 얘기를 쓰니까 막 욕을 먹죠. 네. 욕을 먹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결국 미국 대학이 더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미국은 이제 화려하게 부활을 하고. 네. 근데 우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근데 저도 대학교 때 좀 놀았어가지고 아니 고등학교 12년을 그러니까 그 12년을 뺑뺑이 굴렸으면은 좀 놀아야지. 놀고 싶죠. 네, 그래가지고 대학교 때는 특히 1학년, 2학년 때는 놀게 되고 이제 남자들은 보통 군대 갔다 오면 정신 차려서 3, 4학년에 공부해서 이제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는 또 그 둘 나라 미국이랑 일본 대비해서 대입 진학률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그렇죠. 저희 전성기 때는 84%까지 갔다가 지금은 70% 후반까지 내려왔는데 미국, 일본은 여전히 50% 언더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여도 살아가는데 문제 없는 그 시스템이 있는 거여가지고 우리가
대입 진학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대학교 자체가 어떤 경쟁 우위가 되지 못하고 이런 것도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리포트 보면서 제일 공감했던 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 리포트를 오해하고 있는데 집값이 15년 레벨로 돌아가도 출산율이 거의 제고가 안 돼요. 그 보고서 상에서는. 네. 그럼 뭐 집값 반토막 나도 출산율 안 오르는데 뭐 뭔 소리야 이런 건데 네. 그 보고서에서 출산율 0.45명을 늘릴 수 있는 수단이 뭐냐면은 경쟁 압력을 낮추라는 거거든요. 예, 네. 경쟁 압력을 어떻게 낮춥니까? 수도권 집중화인데 그거는 그렇죠.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라는 얘기니까 그리고 평택 같은 데가 평택 화성이 입증하잖아요. 네네. 평택 화성 세종 그렇죠. 이런 데가 입증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거를 그리고 지금 보면은 청주도 출산율이 높은데요. 네. 청주에 뭐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네. 하이닉스 있고 네. 에코프로 있고 그러니까 기업 도시에다가 네. 그러니까 기업 배후 주거지가 딱 있으니까 완벽하게 돌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수도권 분산만 되면은 출산율 금방 올라간다는 건데 저가 만약에 그 정책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면은 서울에 본사 소재를 둔 법인한테는 법인세 중과 때릴 겁니다. 그냥 법인세 여기 중과하겠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꼭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리쇼어링을 하거든요. 네네. 해외에 나가 있는 공장들 다 자국으로 들어오면은 법인세 감면을 해주겠다 이러고 있어요. 한국만 오프쇼어링을 촉진합니다. 외국 가서 지어라. IRA니까 미국 가서 공장 지어.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생산기지가 다 외국으로 가 있으면 일자리도 없어지는 건데 그렇죠. 우리는 기업을 너무 편애해가지고 기업이 또 해외 나가서 공장을 짓는데 또 방해가 되면 안 되죠. 막 이러면서 엄청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네. 다른 모든 나라는 다 그 기업들 자국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러면은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래서 저는 결국 일자리 문제 네. 일자리 문제랑 그런 것들을 그 세제랑 제도로 얼마지 조정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안 하고 있으니까는 아쉬운 부분이죠. 사실 지금 최 대표님이 했던 얘기를 한 10년 전에 했으면 진짜 돌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지금 네. 방마신 얘기를. 근데 지금은 너무 절실한 상황으로 간 거고 이제 내후년부터 본격화되고 내후년부터 앞으로 6년간 서울의 초등학교가 몇 개가 없어져야 되는지 네, 거의 다 없어져요. 네. 네. 한 3분의 1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 학생 수가 40만 대에서 뭐 20만 대로 내려가니까 40% 네. 날아가야죠. 네, 그러니까 네. 또 그럼 그거 밀어가지고 또 아파트 질 건가? 나는 나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게.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 그래 우리 경제 유튜버들이라도 계속 이 얘기를 하자. 네, 일각에서는요.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네. 막 소위 뭐 공포를 조장하고 아니면은 뭐 소위 부정을 조장하고 이런 그런 비평을 댓글로 많이 다세요. 네. 경제 유튜버들이 맨날 대한민국 소멸한다 그러는데 대한민국에 뭐 투자할 맛 나겠냐, 뭐 결혼해서 혼인할 맛 나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국을 뭐 맹목적으로 한국의 정책을 비난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면은 출산율이 제고되는 수단이 있으니까 그런 걸 뭐 논의를 해보자는 네. 그런 차원인데 예.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하면은 이런 논의를 막 할 만한 그런 데이터들이나 근거들이 많이 있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아쉬워서 얘기를 하는 거지. 맞아요. 뭐 저도 우리 애를 한국에서 키워야 되는 입장에서 네. 대한민국이 그 소위 경제력이나 국력이 낮아진다는 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기업 산학 연맹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고 서울에 있는 대학은 지원하지 말고 지방에 있는 소위 말하는 공립대나 뭐 준공립대라든가 이제 오래된 뭐 자리가 잡힌 대학에 집중적으로 고용이란 편성해가지고 훌륭한 인재들 나오게 하고 네. 뭐 등록금 적게 내고도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좋은 인재들 나오니 예를 들어서 뭐 광주는 뭐 빈마을이라고 해서 통신 관련 많잖아요. 그런 격 더 밀어넣고 네네. 그리고 뭐 대구는 뭐 패션 산업단지면 인천 패션학과 진짜 세계적인 학과 네. 넣어놓고 그렇죠. 이제 학교가 과가 특화가 있어야죠. 근데 네. 예전에 뭐 폴리텍 대학이든 어떤 학과별로 특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 센터 형님 시절이나 저나 대학교에 지원을 할 때 학과도 봤거든요. 네. 어느 학과를 갈까 했는데 요새는 학과 거의 안 봐요.
그냥 학교만 보거든요. 학과에 대한 그런 그 차별성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서 미국 대학이나 외국 대학교 순위 내릴 때는 어느 과별로 순위를 또 매기거든요. 외국은 여전히. 그래서 그 학과 중심의 그 경쟁력이 살아있는 게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보시면 결국은 취업이 잘 돼야 되니까 삼성전자나 아니면은 이런 기업들이 아니면 배터리 회사들이 특정 소재 학과 나오면 다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그런데 경쟁률이 엄청 세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기업이랑 연계가 돼가지고 반도체 학과든 뭐 소재 학과든 2차전지든 어디든 막 데리고 간다면은 그런 데가 좋아지는 거니까 확실히 산업이랑 연계는 조금 돼야 될 것 같고 그 회사가 어떤 특정 지역의 그런 지역 활성화가 되면은 그러니까 수도권에 대해서는 그 과밀에 대한 그 페널티를 매기는 것처럼 지방으로 가면은 또 인센티브를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범위세 감면 인센티브 하고 이러면은 되게 뭐 이게 쉬워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짜는 거랑 안 짜는 거랑 되게 다른 건데. 그럼요. 부산에 보면은 이제 리노공업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튼튼한 회사가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든든하게. 저는 리노공업이 그 부산 지역의 인재들의 어떤 뭐랄까 피난처 느낌을 해주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좀 받고요. 말씀하셨듯이 청주에는 이제 에코프로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 천주대학이라든가 충북대학이라든가 충남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들 쪽에서 산학 연계를 해서 좀 키워오면 그 지역 클러스터가 잘 만들어지는 거고. 네, 그래서 그저께 청주 가경에 막 분양을 했는데 경쟁률 몇백 대 나온 걸 보고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느꼈는데 역시 기업 도시가 최고야. 그냥 저는 천안 아산에 그 2005년부터 삼성전자가 LCD 사업을 LCD랑 이렇게 OLED 사업을 아산 쪽에서 베이스로 삼고 당시 LG는 구미 쪽을 베이스로 삼아서 사업을 하다가 파주로 올라갔었는데 그 아산 탕정 그 산업장 전체 면적이 50만 평이었거든요. 그거는 환산하면은 1.5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그게 엄청난 규모가 되는 건데 그거 배후로 그래서 천안 아산 구시가지 전체가 신도시가 지어지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확실히 대규모 제조업이 자리 잡으니까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평택이 그 지위를 승계한 거고 근데 여전히 아산이랑 또 충남, 서산, 당진 출산율 여전히 1명 넘어요. 그러니까 역시 기업이랑 연계된 지역은 확실히 그런 기업이랑 연계 플러스 통구토학이 짧아야지 돼요. 네, 그렇죠. 통구토학이 짧아야지. 서울의 유일한 문제는 그 통구토학이 너무 길다. 그런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자꾸 수도권에 있으려고 하는 게 인재를 얻을 수 없다. 지방에 가면 거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진짜 지방 대학에 진짜 이제는 이렇게 애들 줄었는데 초중고에 집중하지 말고 대학에 집중하자. 훌륭한 대학에 집중해서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돌맞을 수도 있겠으나 대학에 집중해서 그 지역의 기업이 우리 이 학교에 정말 똑똑한 애들 많고 정말 훌륭한 애들 많아. 그냥 여기서 뽑으면 돼. 그리고 법인세도 싸고 모든 물가도 싸고 직원들한테 월급 좀 덜 줘도 직원들이 다 만족하고 아니면은 직원들 사택도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고 이런 식이 되면 지방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지방 그 기업하고에 대한 말씀드렸던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잘 이용해서 그렇죠. 제가 그 평택에 그러니까 오산 평택에 그 요즘에 배터리 산업이 엄청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상장이긴 한데 그 우원 기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양극재, 연극재를 스퍼터 해주는 건데 양쪽으로 착착착 Z 모양으로 스퍼터 해주다 보니까 그 방막 속도가 지금 제일 빨라서 그 스퍼터 장비가 많이 팔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SK그룹에 많이 팔고 있는데 근데 이 회사 매출이 21년도에는 800억이었는데요. 22년도에는 1,600억을 찍었고요. 올해는 결산을 3천억을 넘게 할 것 같고 내년은 5천억을 넘게 할 것 같대요. 그래서 본사가 어떻게 됐냐면은 조그만 본사 1빌딩이었는데 매출 2배 되니까 이 건물, 3공장, 4공장 그렇게 되죠. 그 동네 이렇게 쭉 돼가지고 그렇죠. 직원 수도 점점 늘어서 직원 수가 지금 200명 훨씬 넘어가는데 근데 그 소재나 이런 쪽으로 그 지방 인재를 데리고 와야 되다 보니까는 수도권 것도 그렇고 지방이 넓으니까 기술사 옆에 금방 지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통구토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숙사 지어라. 저도 천안사에서 생활할 때 그 숙소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면적이 넓으니까 그냥 집 지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생활하고 뭐 주말일 때만 이제 집으로 가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그게 그 소위 땅이 있고 여유가 있고 그렇지. 되니까 금방금방 돼가지고 그 주거 문제니 무슨 문제를 자가적으로 다 풀어버리고 있는데. 그럼요. 그런 정도의 회사조차도 사옥을 그냥 지을 수 있어. 아니 사옥이란다. 네. 그 사택을 지을 수 있어. 기숙사를 지어버려요. 진짜 그 낮은 가격으로. 아니면 조금 더 가면은 뭐 각각의 뭐 개별 주택 지어서 살라고 맞아요. 그 사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소재지가 그 지방에 있다 하더라도 뭐 거기서 이제 주중에 생활하고 주말에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 보니까 나이 연령대도 다 어리시더라고요. 직원들을 계속 뽑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소위 인재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결국 인재들은 돈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여러 복리후생이 좋고 그럼요. 그리고 비전이 있다면 간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회사가 진짜 빠르게 성장하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건데 이 회사가 만약에 정말 서울에 있었다면은 저 예전에 제가 건설사 출입을 많이 했었는데 그 우미건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네. 이 우미건설이 원래는 타워팰리스 쪽에 그러니까 강남 도곡동에 본사가 있었다가 그거를 성남시로 그러니까 분당으로 구분당으로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우미 대표가 뭐라고 하셨냐면은 강남에 있으면은 직장에 뭐 인재들이 다 오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성남으로 옮겼더니 더 좋다. 뭐가 더 좋냐 하니까 성남으로 오니까 여기 배후에 도시들이 엄청 많아졌다. 그래서 뭐 용인에서도 올 수 있고 평촌에서도 올 수 있고 분당에서도 올 수 있고 강남에서 딱 공사가 있으니까 강남 주변의 주거지가 뭐 서초, 개포, 반포 있는데 여기 너무 고가여가지고 젊은이들이 여기 잘 못 살아서 그렇지. 경기도에서 통근토학을 했는데 이 내려오니까 경기도 통근토학도 훨씬 짧아지고 그래서 직원들이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남시가 그 입지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되게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기업들이 그 꼭 서울을 너무 고집하기보다는 올렸을 때 그 직원들 만족도도 좋고 괜찮은데 왜 이런 생각 잘 안 하는지 그럼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 그 사택에 대한 아이디어는 계속해서 생각했는데 왜 저는 이걸 생각했냐면 짐 사이먼스의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잖아요. 그러겠죠. 그 부사장은 앞 집안 마당에 70억짜리 저 트레인 모형 트레인을 만들었대요. 근데 재미난 게 그게 롱아일랜드에 소유자하고 있는데 롱아일랜드의 부촌이 다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직원들 집들이라는 거예요. 지방에 조금 멀리 있더라도 맨하탄에 없고 지방에 있더라도 양질의 집과 살 수 있는 뭐 문화까지 형성이 되는 건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양질의 집과 직장에 가깝고 뭐 이렇게 되면 그 비용이 많이 안 들면 충분히 지방에서 살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될 텐데 유튜버들만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네, 뭐 전 요즘에 진짜 출산율 얘기를 정치권에서 안 하는 선거가 임박했는데 안 하는 거는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혼내 출산을 해야 되니까 한국에서는 결혼이 출산보다 더 중요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최근에 보면은 막 그런 짤들이 돌아요. 한국에서 결혼 준비랑 미국에서 결혼 준비가 있는데 한국에서 결혼 준비는 스드메부터 시작해가지고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스드메라고 하는데 그 스드메부터 시작해서 오만 이제 막 이렇게 하거든요. 하객이랑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미국에서 결혼할 때 보면은 우리 결혼할까? 옆집에 목사 사는데 데리고 오자 해가지고 목사를 데리고 와서 바로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그거를 소위 그 SNL에서 이제 짤로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저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 한국에서는 진짜 뭔가 결혼이라는 게 되게 축복받은 거지만은 그래서 미국이 그럼 결혼식을 안 올리냐 그렇지 않죠. 미국에서는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정말 뭐가 생겼을 때 그렇게 좀 그런 결혼식을 하고 웬만한 경우에 진짜 간소하게 결혼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 됐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어쨌든 평생에 한 번 있으니까 그걸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막 이런 생각으로 이제 생각보다 더 무리하는 게 아닌가 싶고 저마저도 저희도 결혼할 때 제 당시 수중에 저한테는 한 2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2천만 원밖에 없었는데 그걸로 결혼식을 해야 되다 보니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식장 잡고 스드메 하고 또 웨딩 사진 찍고 그 다음에 하객들 다 불러가지고 밥을 드리고 이렇게 막 처리를 했는데 그거 하고 나니까 진짜 돈이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 느꼈던 거는 이걸 주식을 뭐 샀으면은 뭐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소비를 해야 되나 이러면서 근데 이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말을 못하고 잘 참으셨습니다. 그냥
그래 결혼식 했으니까 잘 됐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했거든요. 네. 근데 결혼을 그냥 둘만 좋아해서 그 제3자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결혼했어도 괜찮지 않아 이런 생각인데,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이런 결혼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출산이 부자연스럽고, 그래서 한은에서 그 혼외 출산이 두 번째 후보인 거 아세요? 그러니까 수도권 경쟁 과밀을 해소하면 0.45명 늘어나는데 네. 이 혼외 출산 관행만 다 OECD 평균처럼 OECD는 한 50%가 혼외 출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받아들여도 0.15명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개만 하시면 0.6명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럼 우리가 0.7에서 0.6점 1.3명이니까 네. 엄청난 거죠. 이 두 가지가. 네네. 이번 한은에서 조사할 때 설문조사를 해봤지 않습니까? 네. 그게 수도권에 그러니까 내가 뭔가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려면은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항목이 있는 네. 그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S라고 대답한 애들이 자녀 계획을 물어봤을 때 유난히 낮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설문조사를 쭉 얘기를 하면서 경쟁 압력을 많이 느낀다고 설문조사한 그 집단이 네. 그렇지 않은 집단 대비 예상 출산이 완전 낮아졌기 때문에 이 경쟁 압력이 확실히 우리나라에 있는 큰 문제고, 하는 통계 중에 아주 간단한 게 주택 가격과 출산율이 정확한 역상관관계.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완전 명징한 역상관관계고요. 그리고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출산율도 낮아지니까 아주 명징한 관계가 나와서, 그럼 인구 밀도 높고 주택 가격 높고 경제 압력 높은 도시 이꼴 서울이잖아요. 그렇죠. 서울이 0.59명으로 아주 명징한 출산율 최저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통계가 그러니까 반응이, 그럼 인구 밀도를 수도권 인구 과밀 이런 지역을 완만히 분산을 하고 경쟁 압력을 낮추려는 그런 걸 하고 주택 가격도 충분히 높지 않은 상황이 된다면 올라가는데 엄청나게 재고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사실상 보면은 수도권 집중을 이제 해체하라는 거나 재분산하라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보고서의 코어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말고 15년 가격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유지된 상태로 15년 가격으로 돌아가 본들 출산율이 크게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수도권에서는 경쟁 압력을 느낄 거고, 그렇지. 높은 인구 밀도에서 그 압력이 계속적으로 푸시하니까 이게 깨지지 않고서 집값만 돌아가는 건 의미가 없고, 이게 깨져야 그 재고가 된다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니까, 저는 근데 읽으면서 수긍은 되게 됐는데, 요즘에는 이 메타버스 코리아라 그래가지고 상상 속에 있는 대한민국은 그렇게 하고 있겠지. 현실 대한민국은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인구 얘기가 정말 너무나 급박했기 때문에 좀 동감이 가는 대목이라서 정말 얘기를 많이 해봤고요.